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굉장히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77%, 5,500에 지금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나스닥도 네, 상승을 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 4일 연속 하락을 멈춤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존스 오늘 상승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러셀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빅스도 보면은 상승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연초부터 보면은 이때 한번 쫙 올라갔다가 이때 4월 달에 증시가 조금 빠졌었죠. 몇백 포인트 S&P 500 기준에서 몇백. 네. 그리고는 다시 좀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CPI나 PCE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 제롬 파웰도 뭐 그렇게 매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감을 좀 찾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P 같은 경우는 어떤 기록을 세웠느냐? 자, S&P가 오늘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장중에 5,488.5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30번째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세 번째 최고치를 찍었다. 지금 엄청나게 핫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연초 대비 보면은 15.4% 올랐고, 자 S&P 같은 경우는 평균 연상승률이 대략 한 7% 내외 정도 됩니다. 7% 내외가 되니까 현재까지 반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치보다는 2배 가까이 그쵸? 네,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연초에 두려워서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이 좋은 장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타이밍 더 마켓, 마켓하고 그다음에 타임 인 더 마켓이라는 유명한 문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거하고 바닥을 잡는 걸 포기하고 계속 마켓에 있는 거 이거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타임 인 더 마켓이 타이밍 더 마켓보다는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고 뭐 또 트레이딩을 잘 하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나름의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잘 못해요. 할 줄도 모르고 바닥이 어딘지도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 더 마켓보다는 타임 인 더 마켓을 선호하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그쵸 최대한 타임 인 더 마켓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다 따르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나하고는 안 맞는다 해서 타이밍 더 마켓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이제 성향이니까. 그래서 그 오늘 보면은 최고치를 찍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뭐 말 안 해도 그쵸 입이 아플 정도로 매일같이 나오는 거 이거 보면은 장중에 133.73을 찍었습니다. 예, 장중에 그러니까 최고치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 관심사에서 잊혀졌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느새 장중 최고치를 또 찍었어요. 450.94.
이렇게 올라갔는지 몰랐어요, 저는. 대부분 다 엔비디아에만 신경을 쓰니까 이것도 야금야금해서 최고치를 찍었고, 그 다음에 더더욱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종목 뭐가 있죠? 네,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론도요. 네, 장중에 역사적 최고치 148.75를 찍었습니다. 얘도 야금야금 올랐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마이크론이 실은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벼운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 8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이 반도체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 당시 연초에 그 마이크론이나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닝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닝콜에서 CEO들이 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 지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 분모가 뭐였어요? 우리는 Q2를 바닥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닥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리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엄청납니다. 그냥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가 같이 올라가요? 네, 국내 하이닉스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HBM 때문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대신에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지금 HBM 레이스에서 뒤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맨날 뭐 8만 원만 넘어가면은 뭐 각종 애널리스트와 각종 경제지에서 막 나와서 이제 10만 전자 막 간다 이런 꿈 같은 얘기들을 막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결국 8만 원 좀 넘었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투자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감에 8만 원만 넘어가면은 다 털고 나오자 뭐 이런 전략을 피고 있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신에 SK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뭐 좋은 시기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희비가 완전히 갈렸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사람들 막 그냥 맨날 파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관련된 영상도 올렸지만은 뭐 보신 분들은 많으시죠? 어떤 거죠? AVGO, 브로드컴 관련된 영상 있습니다. 제가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물론 찾아보셔도 되는데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그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제가 브로드컴 실적 나오고 나서 저는 프리마켓에서 12% 정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음날 그거보다는 좀 덜 올라갔어. 13. 애프터마켓에서 13.5%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는 12.5% 정도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땐 틀렸어.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실적도 좋고 뭐 가이던스도 좋고 뭐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더 올라가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얼마큼 올라갔습니까? 예. 이때 700불이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1400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0 몇 프로 올랐어요. 20 한 2, 3% 올랐어요. 그때. 하여튼 그래서 브로드컴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진짜 축하드려요. 얘네들도 조금 있으면 저거 하잖아요. 주식 분할도 하게 되고 주식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요즘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엔비디아도 지금 주식 분할을 해갖고 주식 분할에서 시작되는 그 가격이 얼마예요? 주당 12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11불이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 주주분들도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날아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AI가
AI가 기업들과 AI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네, 돈다발을 지금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AI 관련된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 내 거는 안 올라가나? 왜 저평가됐다고 해서 좀 저렴한 주식을 샀더니 오히려 더 떨어져.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은 러셀, 러셀은 오늘 올랐지만은 러셀 같은 경우는 최고치 대비 얼마나 좀 떨어져 있느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S&P하고 자 나스닥은 거의 뭐 최고치에 거의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최고치에서 한 3% 정도 최고치에서 떨어져 있고 자 러셀 2000 R2K는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요? 최고치 대비해서 네, 17.70%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러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 당시하고 작년 연말에 수많은 유튜브 채널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스몰 캡을 담아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은 유튜브 썸네일 저한테 뜨는 것도 보면은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스몰 캡을 이제 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라지 캡, 메가 캡은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뭐 그런 분위기로 가던 시기예요. 이 연초에. 그러니까 이때 그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 그럼 갖고 있던 뭐 큰 것들 뭐 메타, 구글, 아마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 이런 거 수익 실현하고 기분 좋게 그 수익을 실현시키고 실현된 자금 갖고 이쪽으로 몰려서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괴로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러셀은 이거 S&P만 들어갔어도 15.4% 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지금 한이 되고 있습니다. 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S&P 500에 대해서 두 개 기관에서 그쵸 상향 조정했어요. 목표치를. 그래서 골드만에서는 5,600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버코어 ISI인가 뭐 에버코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는 S&P 6,000 간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골드만이나 에버코나 작년 연말에 올 연초에 4,200에서 얘네들이 4,200에서 5,200을 이야기하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전문가라고 칭하고 얘네들 얘기하는 걸 귀를 기울여서 들어 하면서 네 아니 이때 얘기한 거 이거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네, 결국은 월스트리트 전문 기관들도 엉터리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드만이 5,600, 에버코가 6,000을 제시한 거는 뭐 기분은 좋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이렇게 얘기하던 애들이 이거를 우리가 근거로 투자 판단을 했다면은 이거를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이때 다 팔았지. 연초에 다 팔았지 이때. 그쵸? 5,200까지 누가 기다려요? 조금 올라가도 이때 다 팔았겠죠, 이때. 야, 4,200까지도 간다는데 이러다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쵸? 하여튼, 이번 주는, 이렇게
두 개 기관에서 S&P 목표치를 올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요. 그 특징 중 하나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애플이 한 달 동안 무려 14%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따라왔어요, 진짜. 갑자기.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도 실은 어때요? 월스트리트에서 어땠습니까? 처음에 WWDC 행사를 하고 나서 실망 매물이 막 나왔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막 빠졌어요. WWDC 했을 때. 근데 제가 WWDC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제가 방송을 했었죠. 그 방송 링크도 제가 아래다가 남겨놓을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나는 이 WWDC 보니까 굉장히 되게 좋아 보이더라.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난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200불을 넘기면서 가는 게 맞다고 난 생각하는데 모르겠다. 나는 뭐 고액 연봉을 뭐 몇십억씩 연봉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본 이 WWDC는 굉장히 다른 걸 본 것 같다. 전문가들은 뭘 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영상을.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는 막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해요. 애플도 그렇고, 실은 브로드컴 관련돼서도 그 영상을 보시면 그래요. 이거는 이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면서, 월스트리트 애들이 말은 잘하는데, 뭔가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이렇게 베껴서 앵무새처럼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고 제가 틀려도 좋으니까 제 소신껏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을 좀 지나와서 보니까 물론 그 중에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 생각이 네, 맞는 경우가 의외로 월스트리트보다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잠시 한 30초 정도 자화자찬했고요. 자, 영상이 좋았으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뭐 주변에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